2025년 9월 1일 로스앤젤레스 비모 스타디움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드라마의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숨죽여 지켜보던 그 순간 심판의 휘슬이 울려 퍼지자마자 경기장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흥민의 화려한 홈데뷔전은 축제가 되어야 했으나 두 번이나 도둑맞은 골과 납득할 수 없는 심판 판정으로 인해 악몽 같은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팬들은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린 후에도 자리에 앉아 분노의 야유를 퍼부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거대한 물음표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날의 패배는 단순히 LAFC가 잃어버린 승점 3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정성과 신뢰라는 축구의 근본이 흔들린 사건이었고, 무엇보다 팀의 영웅 손흥민이 억울하게 희생양이 된 순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 MLS 전체의 미래와 리그의 명성을 좌우할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가장 고려했다는 답변이 괜히 미안해지는 상황입니다. 미국 MLS 리그와 LAFC 팀 상황이 갈수록 엉망진창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치라인을 따라 올라가지 못하는 여자 부심과 오락가락하는 주심 등 심판 자질도 충격적이고, LAFC의 수비수들이 쉽게 제쳐지면서 도리어 자살골과 마찬가지의 실점을 연속으로 하는 상황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과 함께 공격 트리오를 이루고 있는 2006년생 마르티네스는 경기 중 손흥민에게 호통을 치거나 의도적으로 패스를 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안가는 도대체 쟤는 뭐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황당한 플레이를 계속해댔습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에 빠진 손흥민이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미국에서는 손흥민에게 미안하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입니다. MLS 사무국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들도 오늘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렇게 총체적 난국에 빠져서 속이 터지는 상황에 홍명보가 또 미국에 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손흥민 주장 박탈을 대대적으로 떠들어대며 큰 사고를 친 홍명보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미국,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홍명보가 또 얼마나 손흥민을 답답하게 할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손흥민이 정면 돌파로 잘 해결해 나가겠지만 또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걱정이 되는 오늘입니다. 샌디에이고전에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2006년생 어린 선수인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보인 태도였습니다. 경기 중 마르티네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는데 이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오픈된 상황에서 패스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티네스가 의도적으로 패스를 주지 않는 장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불만을 표출하자 마르티네스가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분명히 재능 있는 선수이고 실제로 부안가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좋은 플레이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팀의 최고 선수이자 월드클래스 플레이어인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팬들의 반응도 정말 격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손흥민이 완전히 오픈된 상황에서 왜 패스를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경기장에서 손흥민에게 과하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런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마르티네스의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2006년생이라는 어린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프로 무대에서 팀의 에이스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정말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 팬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편 데니스 부안가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선제골을 넣는 등 분명히 좋은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면서 다시 한번 기본기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평소 부안가는 골 결정력은 좋은데 그 외 능력치들이 황당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위치에서 공을 받고도 첫 터치가 무너지거나 슈팅 각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당황할 만한 상황에서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중요한 순간에서의 판단력과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혹독한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부안가의 또 다른 문제는 불필요한 드리블을 너무 많이 해서 윙사이드에서 느린 템포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입니다. 빠른 공격 전개가 필요한 상황에서 굳이 개인 플레이를 고집하면서 팀 전체의 리듬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좋은 위치로 움직였을 때 간단한 패스로 연결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부안가가 개인 돌파를 시도하다가 공을 잃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 동료들의 움직임을 무시하고 개인 플레이에만 치중하는 것은 팀 전술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많은 팬들은 손흥민이 2골, 한 도움을 낼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동료들의 협력 부족으로 기회를 놓쳤다며 월드클래스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마르티네스의 경우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성장할 여지가 많다고 보지만 프로 무대에서 이런 태도는 용납할 수 없으며 팀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부안가에 대해서도 이미 베테랑 선수인데 아직도 기본기가 이 수준이냐며 손흥민 같은 선수와 함께 뛸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혹독한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샌디에이고가 넣은 2골 모두 LAFC 수비수들의 몸에 맞고 굴절되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요리스 골키퍼로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불운한 상황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LAFC는 손흥민 홈 데뷔전에서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팬들은 LAFC 수비가 정말 처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실점 장면들을 보면 항상 수비수 발에 맞고 굴절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경기 후 손흥민이 심판에게 강력하게 항의한 모습은 오늘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에서 심판진이 보인 문제점들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심판진이 보인 가장 큰 문제는 경기 템포를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두세 박자 늦은 템포로 경기를 망친 주심과 부심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심판들의 판정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빠른 템포로 진행되어야 할 현대 축구에서 심판이 판정을 내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서 경기의 흐름이 계속 끊어졌습니다. 먼저 여자 부심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오프사이드 판정에서 기가 막힌 상황들이 연출되었는데 명백한 오프사이드 상황에서는 깃발을 올리지 않았고 반대로 온사이드였던 상황에서는 깃발을 올리는 등 판정이 완전히 뒤바뀐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1-2m 정도의 미세한 차이 상황에서도 판정이 엇갈렸는데 이는 부심이 라인을 제대로 따라다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좋은 찬스를 만들어낸 몇몇 상황에서 잘못된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기회가 무산되었고 반대로 상대팀이 명백한 오프사이드 상황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LAFC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가 손을 들면 깃발을 드는 수준이라는 혹독한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부심의 판정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체력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여자 부심이 라인을 따라 올라오지 못해 오프사이드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오프사이드 판정의 핵심은 선수와 같은 라인에서 정확한 각도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 이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심의 경기 운영도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휘슬을 불어야 할 명백한 파울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가고 반대로 정상적인 몸싸움이나 어깨 대 어깨 충돌 상황에서는 불필요하게 휘슬을 불어 경기 흐름을 계속 끊어놓았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판정으로 인해 선수들은 어떤 기준으로 경기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선수들은 점점 답답해했고 특히 손흥민 선수는 경기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팬들 역시 손흥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런 수준의 심판진으로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MLS에 오기를 꺼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같은 빅네임 선수가 MLS에 합류한 것은 리그에게 엄청난 기회인데 이런 식으로 심판진이 경기를 망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흥민의 목표처럼 MLS가 더 큰 축구 리그가 되고 인기를 끄는 스포츠가 되려면 심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쏟아진 팬들의 질책처럼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훈련을 받든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패거리처럼 라인과 선수를 따라오지도 못하는 주심과 여자 부심의 모습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손흥민이 힘을 내기를 기대합니다.
손흥민은 이날 홈 데뷔전에서 월드클래스 선수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쉼없이 뛰고 과감히 도전하며 팀을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팀이 아닌 불완전한 심판 시스템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가 흘린 땀과 노력은 VAR과 오심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고 팬들은 축하 대신 분노와 허탈감을 안고 경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공은 더 이상 손흥민의 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MLS 조직위원회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리그가 진정으로 세계적인 무대로 성장하고 싶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리그는 팬들의 신뢰뿐만 아니라 손흥민과 같은 슈퍼스타들이 만들어낼 미래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한 선수의 억울한 패배가 아닌 리그 전체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세계 최고 무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그 답변은 MLS가 내놓아야 할 차례입니다.